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성 사회 진출의 민낯, 그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던 진실에 대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보면 여성은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회활동을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기회는 남성들에게 돌아갔으며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철저히 남성 위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과거 선조들은 여성들을 차별하였구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성급하게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였던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성도 사람이고 남성도 사람입니다. 당연한 이 말 안에서 우리는 인간 본연의 특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남성 중심의 사회를 선택하였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차별의 문제가 아닌 생물학적 필연성에 기인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테스토스테론, 일명 남성 호르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남성에게서 훨씬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성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신체적 능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뇌를 포함한 전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게 만들고 위험을 감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또한 항상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도록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전반적인 공감 능력을 감소시키지만 동시에 내 사람에게는 강한 보호 본능을 부여합니다. 이 양면성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테스토스테론의 특성 때문에 크고 작은 집단에서의 리더는 강인한 남성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리더의 자질이란 높은 테스토스테론으로 인해 발현된 강한 육체적인 힘과 더불어 리더로서 갖춰야 할 올곧은 정신력을 의미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덕목은 줄곧 남성성이라 평가받으며 남성으로서의 자질을 시험하는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화적 개념이 아닌 생존과 번식에 직결된 특성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금도 여성이 배우자를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입니다. 본능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랬기에 남성은 사회적 책무를 불만 없이 늘 수행해왔습니다. 가장으로서, 전사로서, 리더로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인간 세상은 항상 이러하였습니다. 그들이 등장하기 전까진 말이죠. 이들의 등장은 인류의 오랜 역사를 뒤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남성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던 일부 여성들을 선동하였으며 인간의 본능을 망각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여성인권 증진, 페미니즘, PC주의 등 여러 이름으로 서구권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나라의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남성성 혹은 여성성은 사회가 만든 통념일 뿐이며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혼은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하는 속박이라는 헛된 믿음을 주입했습니다. 여성에게 책임 없는 자유만을 강조했죠. 그 결과 남성들은 여성과도 일자리 경쟁을 해야 했고 당연하게 지닌 책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여성을 책임져야 하지? 오랜 침묵이 깨진 것입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출산과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노산이 흔해지고 출산율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미디어에서는 지금의 출산율 저하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본질을 흐리는 주장일 뿐이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살기 각박했으며 21세기 현재에도 대한민국보다 살기 힘든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나라들보다 출산율이 훨씬 낮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여성의 학력과 사회 참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즉, 여성의 사회 참여가 궁극적으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를 야기한 것입니다. 듣기 불편하겠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의 사회운동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젠더 갈등이 발발하는 도화선이 되었으며 나아가 인구 절벽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방향이었을까요? 남성, 여성, 그 누구도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한 이 사회운동. 이득은 대체 누가 보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만든 진짜 통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통념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지 말입니다.